천지에 봄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만화방창한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던 공해먼지, 흑사가 좀 줄어든 덕으로 참 풍광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때 이 풍광을 누리시고 즐기셔야 할 텐데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채널 24K 하석요입니다. 오늘은 읍참마속이라는 주제로 단도직입을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불거져 나온 얘기지요. 느닷없이 지금 선거전이 한참 치열한 때에 자기 진영의 장수 당이 두 사람을 목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읍참마속, 우릅자에다 목칠참자, 마속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요. 제갈량이 마속이라는 장수를 울면서 목을 쳤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갈량이 자기 자신도 얼마 명이 남지 않은 걸 이제 예감하고 있고 이런 때죠. 거의 삼국 통일을 해보겠다는 야심의 마지막 행보를 할 때에 그의 상대방이었던 사마의와 위나라의 사마의와 마주하는 전쟁, 가정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생겨난 고사입니다. 그때 제갈량 밑에는 이미 쓸만한 장수들 다 사라지고 없고, 그러니까 오호 장군이라고 하던 그 유명했던 맹장들 다 사라지고 없고, 그 자신을 도와줄 참모 하나가 실제로 삼국 중에서 가장 빈약하게 없는 상태였죠. 그때 마침 마속이라고 하는 제갈량이 그나마 아끼던 뛰어난 제사였고 장수였고 이런 이제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사마의가 공격하는 데 대항해서 전투 지역에 내보냅니다. 물론 이제 제갈량은 좀 불충분하다, 사마의와 맞서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일러서 내보냅니다. 절대로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매복을 해서, 사마의가 들어오는 곳을 매복을 했다가 공격을 해서 사마의를 차단을 해야 된다. 절대로 다른 데 진을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마속이가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현장 보니까 더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진을 치고 사마의가 들어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사마의를 유인을 해서 그때 역공으로다 이제 치면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꼭대기에다 진을 칩니다. 제갈량의 군령을 어긴 거지요. 사마의가 이걸 알고 진을 치고 공격을 안 한다. 마속의 부대를 공격을 안 해요. 산을 뺑 둘러서 가로막고 기다린다. 산꼭대기에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마속이가.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식량 구하고 물 구하려고 몰래 내려오죠. 이걸 기다렸다가 이제 사마의가 아주 요절을 내는 거죠. 제갈량이 이제 잡아다가 당연히 마속이를 이제 군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나에게 이제 인재라고 붙어 있는 건 몇 있지도 않은데 참 아끼던 이 인재를, 더구나 자기하고 그 총나라의 그 사대부 중에 한 사람인 친구의 동생이었는데, 마속이가 게다가 이를 과감히 이제 군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하니까 참하라, 먹을 베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돌아서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사에서 생긴 말, 그래서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인구에 회자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히 사적인 정을 끊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유할 때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논리, 이 진영 논리에서는 이 말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진영이면 우선 지키고 감싸야지 무슨 읍참마속 같은 소리. 사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읍참마속하기로 했으면 살아남을 장관 거의 한 사람도 없겠죠. 어떻게 일 그렇게밖에 못하냐. 참 너하고 친하고 아끼지만 이렇게 갈 경우가 한둘이겠습니까? 정부만 그렇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치판에서 느닷없이 읍참마속이 나온 겁니다. 황교안과 김종인이라는 이제 통합미래당을 이끄는 지도부에서 두 사람이죠. 차명진이라는 국회의원하고 김대호라는 국회의원 후보. 차명진 후보는 부천 병의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이제 출마한 사람이고, 김대호 후보는 관악갑에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전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들이 실언을 했다는 이유로, 거기다 또 망언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그 이유로 긴급하게, 아주 뭐 그렇게 신속할 수가 없어요. 징계위원회 후다닥 해치우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정족수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바로 최고위원회에 넘어가서 오밤중에 밤 11시 반에 그냥 긴급회의를 해서 둘을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에서 말하자면 제명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과연 읍참마속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말이냐, 이 생각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무리 전투 중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얘기 좀 정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한 얘기가 모든 이익 같은 거 앞뒤 계산 안 하고 이익과 손실 계산 안 하고 척버려야 했을 정도, 말하자면 마속이가 사마의한테 전투적으로 실패한 만큼의 잘못을 한 거냐. 글쎄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뭐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한 것이고,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인용했고, 누구 개인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죠. 어떤 집단이 어떤 경향을 갖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후보가 못한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곳에 눈치만 보는 얘기만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뭐가 달라지고 무슨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되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굳이 시시콜콜이 이 단어가 잘 됐다, 이 논리가 잘 됐다, 못 됐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그렇게 현행 법상으로 잘못된 것도 없고 선거판에서의 논리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원래 읍참마속이라는 것, 저는 가정전투에서의 제갈량의 읍참마속도 잘한 결정인지 거기에 의문을 갖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때 그 긴박함과 심각함을 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제가 그 당시에 제갈량의 심정과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제갈량에게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아까운 인재를 아무리 그가 군령 한번 어겼다고 하더라도 꼭 죽여서 없앴어야까지 했겠느냐. 군령을 지킨다는 것은 군대가 기강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기강이 잡히지 않으면 그 당시의 전투에서 특히나 지휘에 칼같이 따라주는 부하들이 없다면 전쟁 불가능한 상태인 건 맞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자기 옆에 유일하게 따라붙는 최고의 제사, 그를 죽여서 얻는 건 뭐였겠느냐. 군령을 세우는 것과 그를 죽여서라도 군령을 세우는 것과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서 뒤에 더 유용하게 쓰는 것, 둘 사이에 고민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요즘 경영학의 아이디어라면 스와트 분석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지는 않더라도 응징을 하는 방법은 많았겠죠. 게다가 제갈량이 지휘하는 군 부대는 마속을 꼭 죽여야만 군령이 쓸 만큼 그렇게 오합지졸의 군대였느냐? 적어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일 그랬다면 제갈량 스스로가 문제죠. 자기 책임이죠.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비유를 해보면 지금 현재 지휘부, 미래통합당의 지휘부와 제갈량이 하는 고민 두 개를 비교해보라. 누가 책임이냐? 더구나 제갈량은 그 이전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적벽대전에서 이제 조조가 패해갖고 막 도망을 갈 때 제갈량이 그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몇 군데의 장수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관우를 배치를 했죠. 관우를 배치할 당시에 제갈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을 배치해놓으면 옛날에 조조한테 신세 진 거 갚으려고 조조를 놔줄 우려가 있어. 그래서 당신은 안 돼. 그랬더니 관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내가 반드시 조조의 목을 베어오겠다. 당신 만일 그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군법으로 처벌할 거야. 알겠다. 그러고 관우가 나갔죠. 그리고 관우가 이제 현장에서 결국 조조를 만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조조를 놔줘 버렸어요. 옛날에 자기가 그 밑에 잡혀 있다가 유비 찾아가던 그 얘기들 다 아실 텐데요. 그때 신세를 갚기 위해서 좋다. 내가 군법으로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신세를 갚지. 그거 놔줬지 않습니까? 조조를.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관우를 처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을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사라는 거지요. 지금 황교안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이 두 양반은 지금 선거를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상대 당하고 전투를 하고 있고 그 전투의 지휘는 얼만큼이나 정당합니까? 이 두 사람이 했던 이야기보다 더 플러스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마이너스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참 답답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남아있는 무슨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마했던 지역 부천병과 관악갑 여기서는 민주당에게 그냥 갔다가 당선을 지금 헌납한 꼴 아닙니까? 선거 끝났네요 거기. 그럼 두 석을 민주당에다 보태준 겁니다. 한번 다퉈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양반들 무소속으로 못 나가죠. 왜냐하면 후보 등록 기간, 후보 선거운동 기간 지나버렸으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무소속으로도 못 나갑니다. 그대로 헌납한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죠? 의석 두 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될지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그냥 의석을 갖다 바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남은 일주일 동안 선거를 치르는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이래갖고 무슨 자기 책임지고 자기 책임지는 과감한 발언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붙는 불에다 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요? 초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전반적 분위기의 침잠 이것이 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당 최고위원회가 책임지나요? 황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책임지나요? 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경고망동을 이런 때 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 진영을 보십시오. 상대 진영은 망언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사리도 안 맞는 이치에도 안 맞고 증거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아무리 터뜨려도 진영끼리의 서로 지킴이가 돼주고 결사적으로 울타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누가 미래통합당에 울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울타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거 지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날 한다는 게 이제 뭐 저쪽 당 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돈 푼다는 얘기나 하질 않나.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찍는 이유는 무슨 미래통합당 꼭 이겨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한다. 이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이 되려면 그만큼 당찬 모습은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을 감동을 시키고 흥분을 시키겠습니까? 누구 위해서 그렇게 몸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실제로 상대방, 우리를 찍을 뻔한 사람들을 달아나게 한다고 봅니까? 이 사람들을 징계를 하면 이쪽으로 안 찍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건 국민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좀 심한 얘기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망발 아닙니까? 선거 지휘부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생각을 해달라.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못난 지도부들이건 어쨌건 그 판을 지켜내야 하는 것, 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 그건 결국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리 국민들 자신이라는 것,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멍청한 정치인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오늘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낭망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나 자신이 마지막 보루라는 의식을 버려서는 안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운들을 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미래,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만들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위험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미래, 그거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고뇌를 쏟아넣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성찰, 여러분들의 진지하신 각오를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